이건 이모 병원비예요. 제 전부예요. 철거 반원이 하진을 거칠게 밀어버렸습니다.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며 차가운 겨울 물웅덩이에 처박혔어요. 젖은 옷이 피부에 달라붙으며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불법 노점 강제 철거입니다. 구워놓은 고구마들이 더러운 아스팔트 위로 쏟아져 나왔어요. 찌그러진 철판은 이제 원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동영상만 찍고 있었어요. 아, 안 돼. 무릎을 꿇고 망가진 도구들을 주우며 절규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했지만 참았어요. 이런 곳에서 울 수는 없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까만 고급 세단이 멈춰섰고 한 남자가 내렸어요. 모자 좀 벗어보겠나? 하진이 모자를 벗자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혹시 내 어머니 이름이 한서진인가? 네, 맞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 남자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여 눈물을 흘렸어요. 그 사람은 내 아내였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과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진입니다. 올해 19이죠. 한겨울 새벽 6시 지하철 5번 출구 앞에서 고구마를 굽고 있어요. 손이 얼어서 계속 호흡 불어가며 일하고 있습니다. 신발 밑창이 다해져서 찬바람이 스며들고 작년 겨울부터 입은 점퍼는 솜이 다 빠져나가 볼품 없어졌어요. 그래도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이모를 위해서요. 새벽 공기는 칼날처럼 차갑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하얀 입김이 금세 사라지고 고구마 굽는 연기만이 따뜻하게 피어오르죠. 아직 사람들이 많지 않은 시간이라 발걸음도 뜸합니다. 그래도 기다려야 해요. 곧 출근길 사람들이 나타날 테니까요. 고구마통 안에서 달달한 냄새가 올라옵니다. 이 냄새만큼은 정말 좋아요. 언젠가는 이런 달콤한 향이 아니라 갓 구운 빵 냄새를 맡으며 일하고 싶습니다. 제빵사가 되는 것이 제 꿈이거든요. 밀가루 반죽을 치대고 오븐에서 갓 나온 빵을 보며 미소 짓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구마 장사가 전부예요. 핸드폰이 울립니다. 이모가 입원한 병원에서 걸려오는 전화죠. 또 병원비 독촉이겠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습니다. 네, 하진입니다. 병원비가 또 밀렸는데요. 언제까지 내실 건가요? 차가운 목소리가 귀를 파고듭니다. 이모는 중풍으로 쓰러진 지 벌써 6달째예요. 부모님이 안 계신 저에게는 이모가 전부입니다. 어릴 때부터 저를 키워주신 분이죠. 조금만 더 버텨요. 전화를 끊고 나서 중얼거립니다.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작은 소리로요. 손이 더욱 떨립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닙니다. 병원비가 계속 밀리고 있어요. 고구마 장사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어도 번 돈이 얼마 안 되거든요.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합니다. 모두들 따뜻해 보이는 코트를 입고 바쁜 걸음으로 지나갑니다. 저한테는 눈길도 주지 않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누군가는 고구마를 사줄 테니까요. 고구마요. 따끈따끈한 고구마. 목소리를 높여 외쳐봅니다. 몇 명이 고개를 돌리지만 그냥 지나가죠. 실망스럽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이모를 생각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오전이 되자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직장인들이 바쁘게 오가고 학생들도 보이기 시작해요. 저와 비슷한 나이의 친구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웃고 있습니다. 부러워요. 저도 저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아주머니가 다가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구마를 골라보죠. 얼마예요? 하나에 2,000원입니다.
2개 주세요. 고구마를 포장해 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머니는 추우니까 몸 조심해라고 말씀하시고 가십니다.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정말 고마워요. 점심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다리도 아프고 손도 시려워요. 그래도 버텨야 합니다. 저녁 시간까지 기다리면 퇴근하는 사람들이 또 나올 테니까요. 문득 제빵 학원 앞을 지나간 기억이 떠오릅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던 학생들의 모습이 그리워요.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열심히 반죽을 치대던 모습들 말이에요. 언젠가는 저도 그 자리에 서고 싶습니다. 하지만 학원비가 너무 비싸요. 지금 상황으로는 꿈도 꿀 수 없죠. 해가 기울어 갑니다. 오늘도 하루가 지나가네요. 팔린 고구마는 그리 많지 않아요. 이대로 가면 병원비는커녕 내일 고구마 사올 돈도 부족할 것 같아요. 불안합니다. 이모는 어떻게 하죠? 지하철에서 마지막 퇴근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정리해야겠어요. 남은 고구마들을 담으면서 내일은 더 잘 될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매일 똑같은 하루의 반복일 뿐인 것 같아요. 집으로 가는 길, 무거운 카트를 끌며 걷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고 마음도 무거워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모와 제 꿈을 위해서라도요. 내일도 다시 이 자리에 서겠죠. 그리고 언젠가는 분명 기회가 올 거예요. 며칠이 지난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평소처럼 지하철 5번 출구에서 고구마를 굽고 있는데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저 앞에 멈췄어요. 운전기사가 내려서 뒷문을 열어주더니 작은 아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고급 다운 점퍼를 입은 8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였어요. 브랜드 로고가 선명하게 보이는 옷과 깨끗한 운동화, 그리고 단정하게 따은 머리카락까지 어딜 봐도 제가 속한 세상과는 다른 곳에서 온 아이 같았습니다. 아이는 망설이며 제게 다가왔어요. 큰 눈을 깜빡이며 저를 올려다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했습니다. 이런 아이가 저를 부를 이유가 없었거든요. 무슨 일인지 물어보려는데 아이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우리 엄마랑 똑같은 냄새가 나요. 고구마 굽는 냄새를 가리키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간절해 보였어요.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아이를 바라만 봤어요. 운전기사가 다가와서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서율 양, 이제 가셔야죠. 아이의 이름이 서율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서율이는 고개를 저으며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작은 손을 내밀었어요. 고구마 하나만 사도 될까요? 목소리가 너무 애틋했습니다. 뭔가 단순한 고구마 구매가 아닌 것 같았어요. 저는 가장 잘 익은 고구마를 골라서 종이에 싸서 건네주었습니다. 2,000원입니다. 서유리는 작은 지갑에서 돈을 꺼내주었어요. 그리고 고구마를 두 손으로 소중하게 받아들었습니다. 마치 보물을 받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말이에요. 첫 번째 한 입을 베어 물 때 서유리의 눈이 휘둥그레져졌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무슨 일인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괜찮아요? 서유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생전에 구워준 맛이랑 똑같아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엄마는 이미 세상에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고구마 냄새를 맡고 다가온 거였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운전기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서유리를 재촉했어요. 서율 양, 정말 이제 가셔야 합니다. 아버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하지만 서유리는 고구마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마치 놓고 싶지 않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일도 올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냥 고구마를 파는 것뿐인데 이렇게 복잡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매일 여기 있어요. 서유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의 손을 잡고 차로 향했어요. 차에 타기 전에 한 번 더 저를 바라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을 흔들어 답했어요. 차가 떠나고 나서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단순히 고구마를 판 게 아니라 뭔가 더 큰 일에 휘말린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서유리는 정말로 왔어요. 같은 시간, 같은 차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고구마 하나를 사서 소중하게 먹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운전기사는 더욱 난처해 보였어요. 매일 이런 식으로 올 수는 없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서유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정말 엄마 맛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서유리를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이 아이에게는 고구마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엄마와의 추억인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서유리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나타났고 운전기사는 점점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다른 손님들도 이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서유리가 고구마를 먹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깜짝 놀라서 휴지를 건네주며 괜찮냐고 물어봤습니다. 엄마 생각이 나요. 엄마도 이런 고구마를 좋아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 더욱 당황스러워졌어요. 이 아이가 저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고구마를 파는 일상이었는데 이렇게 누군가의 아픈 기억과 얽히게 될 줄은 몰랐어요.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한데요. 매일 이렇게 올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서유리는 고개를 저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오빠, 저는 매일 올 거예요. 엄마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요. 이 아이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이었고 저는 모르는 사이에 깊숙이 관여하게 된 거였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와서도 서유리 생각이 계속 났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거절하기에는 아이가 너무 절실해 보였고 계속 받아주기에는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았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이 일이 어디까지 번질까요? 답을 알 수 없어서 더욱 걱정이 되었어요. 서유리가 매일 고구마를 사 먹기 시작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말해주더라고요. 서율 양이 요즘 밥을 잘 드신다고 하시네요. 8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시던데요. 8년이라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서율이 엄마가 돌아가신 지 그만큼 되었다는 뜻이었어요. 아직 8살인 아이가 말이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운전기사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할아버님도 매우 놀라고 계시거든요. 그동안 억지로 먹여야 겨우 한두 숟가락 드시던 분이 이제는 스스로 찾아서 드시니까요. 할아버님이라는 말을 듣고 서유리의 집안 사정이 조금 그려졌습니다. 부모님은 없고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 같았어요. 그것도 운전기사가 있는 걸 보니 상당한 집안인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 강남의 한 대저택에서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면우 회장이 서재에서 서류를 보고 있는데 집사가 들어왔어요. 회장님, 서율 양이 오늘도 식사를 완전히 다 드셨습니다. 이면우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집사를 바라봤습니다. 70대 중반의 단단한 체격에 매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어요. 평생을 사업으로 살아온 사람의 특유한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정말인가? 네, 그리고 매일 오후에 나가서 고구마를 사 먹는다고 하시네요. 이면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8년 동안 손녀가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않아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릅니다. 온갖 의사를 불러봐도 소용없었어요. 심리치료사도 여러 명 만났지만 변화가 없었습니다. 고구마라고 했나? 네, 지하철 5번 출구에서 파는 고구마랍니다. 이면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단순히 고구마를 좋아해서가 아닐 것 같았습니다. 서유리는 엄마가 돌아가신 후 아무것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이면우는 직접 서유리를 불러왔습니다. 손녀가 거실 소파에 앉아 옆에 나란히 앉았어요. 서유리는 할아버지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한 듯 쳐다봤습니다. 서유라, 요즘 고구마를 자주 먹는다면서? 네, 할아버지. 왜 그 고구마가 좋은 거니? 서유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 아이가 우리 엄마랑 똑같다고 했다고? 이면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내 얘기를 하는 건가요? 서유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고구마 굽는 냄새도 똑같고 맛도 똑같아요. 엄마가 만들어준 것처럼요. 그 순간 이면우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첫사랑이었던 아내가 겨울이면 고구마를 구워주던 모습이었어요. 달콤한 냄새와 함께 따뜻했던 그때의 기억들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아내는 35의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유리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 이후로 이면우는 아내와 관련된 모든 것을 집에서 치웠습니다. 너무 아팠거든요. 하지만 서유리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고구마 맛을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어떤 아이가 똑같은 고구마를 만들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 고구마 파는 아이. 어떻게 생겼니? 키가 크고 친절해요. 그리고 손이 많이 거칠어 보여요. 이면우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왜 하필 그 아이의 고구마가 아내와 똑같은 맛일까요? 그날 밤 이면우는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비서, 지하철 5번 출구에서 고구마 장사하는 젊은 남자 있을 거야. 그 아이 신원을 자세히 조사해봐. 네, 회장님. 어디까지 조사해 드릴까요? 가족관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알아봐. 왜 고구마 장사를 하는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까지 전부 다. 김 비서는 이면우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일인 것 같았어요. 언제까지 조사해 드릴까요? 이틀 안에. 전화를 끊고 나서 이면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떠 있었어요. 아내가 좋아하던 겨울밤이었습니다. 한편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저 매일 서유리가 와서 고구마를 사 먹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고구마를 소중하게 먹었고 가끔 엄마 이야기를 해주곤 했어요. 오빠, 우리 엄마는 정말 예뻤대요. 할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그래, 서유리도 엄마 닮아서 예쁘네. 그런 대화를 나누며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제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고구마 도매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갑자기 공급이 어려워졌다는 거였어요. 그동안 잘 거래하던 곳인데 이유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한데 당분간 고구마 공급이 안 될 것 같아. 왜요? 무슨 일 있나요? 그냥 사정이 생겼어. 이상했습니다. 다른 도매상에 연락해봐도 비슷한 대답만 돌아왔어요.
마치 누군가 제게 고구마를 팔지 말라고 지시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 관리사무소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노점상 단속을 강화한다는 거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묵인해줬는데 이제는 안 된다는 말이었어요. 불안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뭔가 제 주변에서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누가 왜 그러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유리는 여전히 매일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구마 장사를 계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어요.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지하철 5번 출구 주변이 왠지 소란스러웠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무언가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언제나처럼 고구마통을 끌고 제자리로 갔어요. 그런데 제자리에 낯선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주황색 조끼를 입은 남자들이 서너 명 있었고 그 앞에는 공무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기, 무슨 일이세요? 공무원이 저를 돌아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노점상 하시는 분이세요? 여기 불법 영업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말에 어리둥절했어요.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장사해 왔는데 갑자기 불법이라니요. 언제부터요? 저는 아무 통보도 못 받았는데요. 오늘부터입니다. 즉시 철거하시기 바랍니다. 철거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고구마 장사는 제게 전부였거든요. 이모 병원비는 물론이고 제 생활비까지 모든 걸 이것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갑자기 이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공무원은 이미 철거 반원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주황색 조끼의 남자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들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불법 노점 강제 철거입니다. 그 순간부터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철거 반원들이 제 고구마통을 거칠게 밀어버렸어요. 뜨거운 고구마들이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며 달콤한 냄새가 바람에 흩어졌어요.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저는 다급하게 고구마들을 주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철거 반원이 제 어깨를 거칠게 잡아 끌었어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이건 이모 병원비예요. 제 전부예요. 절규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구경하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철거 반원 중 한 명이 저를 더 거칠게 밀었습니다. 발이 미끄러지며 몸이 뒤로 넘어졌어요. 등 뒤로 차가운 물웅덩이가 느껴졌습니다. 어젯밤 내린 눈이 녹아서 만들어진 얼음물이었어요. 쇼크를 받아 한동안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겨울 물웅덩이의 차가운 기운이 온몸으로 스며들었어요. 젖은 옷이 피부에 달라붙으며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철거는 계속되었습니다. 고구마를 굽던 철판이 바닥에 떨어지며 큰 소리를 냈어요. 찌그러진 철판은 이제 원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아끼던 도구들이 하나씩 망가져 갔어요. 간신히 일어나서 바라본 광경은 참혹했습니다. 고구마들은 흙과 뒤섞여 더러워졌고 철판은 찌그러져 있었어요. 작은 의자와 간이 탁자도 부서져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애써 마련한 장사 도구들이 순식간에 쓰레기가 되어버렸어요. 아, 안 돼. 무너진 마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하루 만에 모든 게 사라져버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찌그러진 철판을 주웠습니다. 차가운 쇳덩어리가 손에 와 닿았어요. 이 철판으로 얼마나 많은 고구마를 구워왔는지 모릅니다.
서유리가 좋아하던 그 맛을 만들어내던 소중한 도구였어요. 눈물이 나오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울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가슴속은 온통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하나의 볼거리였을 뿐이에요. 누군가의 절망과 좌절은 그들에게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공무원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영업하시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차가운 말투였어요. 마치 기계가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철거 반원들이 마지막으로 주변을 정리하고 떠났습니다. 그제야 조용해진 그 자리에 저 혼자 남았어요.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망가진 도구들을 바라봤습니다. 이모 생각이 났습니다. 병원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병원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고구마 장사가 아니면 달리 방법이 없었거든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바라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모든 게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까만 고급 세단 한 대가 제 앞에 멈춰 섰어요. 차창이 내려가며 낯선 남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7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범상치 않은 분위기였어요. 차문이 열리며 그 남자가 내렸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인상이었어요. 저를 내려다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인지, 왜 저에게 다가오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제 인생의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좋은 변화일지 나쁜 변화일지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앉아 그 남자를 올려다봤습니다. 제 운명이 어떻게 바뀔지 궁금했어요. 이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이면우 회장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눈물과 진흙으로 뒤덮인 제 모습을 보며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한참을 저를 바라보던 회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모자 좀 벗어보겠나? 갑작스러운 요청에 당황했습니다. 왜 모자를 벗으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천천히 낡은 털모자를 벗었어요. 그 순간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이마의 형태, 눈매의 선, 입술의 모양까지. 회장은 제 얼굴을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듯 천천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점점 더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럴 수가. 회장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서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놀라는지, 제게 무슨 관심이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혹시 내 어머니 이름이 한서진인가? 그 순간 제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름을 아는 사람을 만난 건 오래간만이었어요. 더구나 이런 어른이 엄마를 알고 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 제 대답을 듣자마자 회장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대로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울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곧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위험 있어 보이던 남자가 제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내 아내였다. 회장의 말에 머리가 하얗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이 사람의 아내였다고요? 그럼 엄마는 재혼을 했던 건가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다른 사연이 있는 건가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평생을 강하게 살아온 사람의 눈물은 더욱 애절해 보였습니다.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다. 회장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엇을 잘못했다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깊은 후회가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엄마에 대해 아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 사람이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다는 게 더욱 이상했습니다. 엄마를 어떻게 아세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서진이를 내가 보내버렸다. 너와 함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보내버렸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엄마와 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회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정장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다시 위엄을 되찾으려 했어요. 하지만 눈가의 눈물 자국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렇게 말하는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이 담겨 있었어요.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알 수 없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우리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망가진 고구마통과 찌그러진 철판 사이에서 두 사람이 마주 서 있었어요.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어요. 엄마와 관련된 비밀이 드러나고 제 인생도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좋은 변화일지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일주일 후 강남의 한 대형 병원 VIP실에서 조용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면우 회장과 저는 마주 앉아 있었어요. 중간에 놓인 작은 탁자 위에는 봉인된 서류 한 장이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였어요. 지난 며칠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회장은 제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어요. 엄마와의 만남, 결혼, 그리고 헤어짐까지. 저에게는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서진이는 내가 만난 가장 순수한 사람이었다. 회장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어렸고 사업에만 몰두했지. 임신한 서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그날 밤 엄마는 홀로 병원에서 저를 낳으셨다고 했습니다. 회장은 중요한 사업 미팅 때문에 자리를 비웠다고 했어요. 그 일로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상처가 생겼던 거였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갔을 때는 서진이와 내가 이미 사라진 뒤였다. 회장은 그때부터 19년 동안 저희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철저히 숨어 지냈고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그리고 몇 년 전 엄마의 부고 소식을 뒤늦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의문이 과학적으로 확인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의사가 들어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어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었거든요. 의사가 봉인을 뜯었습니다. 서류를 펼쳐서 천천히 읽어내렸어요. 친자관계 확률 99.99%입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 손에서 종이가 떨어져 바닥에 흩어졌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되면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가슴을 부여잡고
의자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처럼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어요. 19년 동안 품고 있던 의문이 마침내 해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 내 아들.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어요. 평생을 강하게 살아온 사업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나왔습니다. 19년 동안 아버지 없이 살아왔는데 이제야 진짜 아버지를 만난 거였어요. 그것도 이렇게 뜻밖한 방법으로 말이죠.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해서 너와 너의 어머니를. 회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려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수십 년간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죄책감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서 회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회장의 손등을 감쌌어요. 그의 손은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알았으니까요. 제 말을 듣고 회장이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깨가 떨리며 억눌렀던 감정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도 덩달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회장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순간이었어요. 따뜻하고 든든한 느낌이었습니다. 19년의 공백이 한순간에 메워지는 것 같았어요. 하진아. 아버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처음 듣는 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이름 석자에 담긴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저도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 밖에 냈습니다. 어색하면서도 자연스러웠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제 아버지라는 게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것 같았어요. 바깥에서는 겨울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지만 병실 안은 따뜻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갑자기 재벌가의 아들이 된 상황이 현실 같지 않았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천천히 하자. 급할 건 없다. 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먼저 이모부터 모셔와야겠다.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게 해야지. 이모 생각을 해주는 아버지의 마음이 고마웠어요. 역시 혈육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그날부터 제 인생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마냥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걸 직감했어요. 19년간 쌓인 상처와 오해들을 치유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서율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자신의 삼촌이라는 걸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그냥 고구마 파는 오빠로만 생각하고 있을까요? 복잡한 감정이 마음속을 휘몰아쳤습니다. 기쁨과 당황스러움,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불안감까지.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곁에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천천히 땅에 내려앉으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온 다음 날부터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아버지는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가장 먼저 이모를 모시러 갔습니다. 이모가 입원해 계신 작은 병원에 도착했을 때 간병인이 황급히 나와 맞았습니다. 어머, 누가 오셨나요? 환자 보호자입니다. 아버지의 간단한 대답에도 위험이 느껴졌어요. 곧 병원 원장이 직접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이면우 회장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실감할 수 있었어요. 이모는 여전히 의식이 또렷하지 못했습니다. 중풍으로 쓰러진 지 벌써 여러 달이 지났거든요. 제가 손을 잡고 불러봐도 희미하게 눈만 깜빡일 뿐이었어요. 이분이 하진이 이모세요?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어릴 때부터 저를 키워주신 분이에요. 아버지는 이모의 손을 정중하게 잡고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진이 아버지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찾아뵙게 되어 다행입니다. 물론 이모는 대답할 수 없었지만 아버지의 진심은 충분히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대형 구급차가 병원 앞에 섰습니다. 이모를 서울대학교 병원 VIP 병실로 옮기는 거였어요. 최고의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요. 저는 부담스러워했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그동안 내가 못한 일을 지금이라도 해야지. 이모가 새 병실에 안착하자 의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정밀 검사부터 시작해서 최신 치료법까지 모든 걸 동원한다고 했어요. 치료비는 전액 아버지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를.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몇 달 동안 병원비 때문에 고생했던 게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고맙다는 말하지 마라. 내가 19년간 못다한 일을 하는 거니까. 며칠 후 아버지는 더 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회사 이사회실에서 임직원들을 모아놓고 특별한 선언을 했어요. 저도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고인이 된 제 아내 한서진의 이름으로 서진 장학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임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갑작스러운 발표에 모두 놀란 것 같았어요. 이 재단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꿈을 포기해야 하는 젊은이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특히 기술 교육과 직업 훈련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제 아들이 첫 번째 장학생이 될 것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이라는 말에 모두들 깜짝 놀란 거였어요. 아버지가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아버지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제빵학교에 가고 싶다고 했지? 네, 그게 제 꿈이에요. 그럼 내일 당장 입학수속을 밟자. 가장 좋은 곳으로 가면 된다. 아버지의 말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동안 돈이 없어서 포기했던 꿈을 이제 현실로 만들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이제 내 꿈부터 채우자. 그게 내 어머니가 바라던 삶이다. 아버지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를 향한 사랑과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저는 서울 최고의 제빵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새 학기가 아니었지만 특별히 편입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아버지의 영향력이었겠지만 그보다는 제 열정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뻤습니다. 첫 수업에서 밀가루 반죽을 만질 때의 느낌은 잊을 수 없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이 손끝에서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어요. 빵을 만드는 건 단순히 기술이 아니에요. 정성과 마음을 담는 일이죠. 선생님의 말씀이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고구마를 구울 때도 느꼈던 그 마음과 같았어요. 학교에 다니면서도 서율이 생각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직 제가 삼촌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거든요. 언젠가는 알려줘야 할 텐데 언제가 좋을지 고민이었어요. 이모의 상태도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최고의 치료를 받으니까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직 말을 하시지는 못하지만 제가 부르면 눈을 뜨시고 손도 살짝 움직이셨습니다. 이모, 저 제빵사 될 거예요. 이모가 좋아하시는 단팥빵도 만들어 드릴게요. 이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뻐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제 걱정만 하시며 지내셨을 텐데 이제는 안심하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도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느낌이었어요. 하진아, 주말에 서율이랑 같이 식사하자. 좋아요. 그 아이도 이제 진실을 알아야겠네요. 그래, 천천히 설명해 주자.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꿈꿔왔던 제빵사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고, 가족도 생겼어요. 무엇보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었어요. 아버지의 도움을 받더라도 제 힘으로 성취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바라던 것도 그런 삶이었을 거예요. 매일 밤 엄마 사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겠다고, 도움받은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이에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새로운 계절과 함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어나는 4월, 저는 제빵학교 실습실에서 특별한 빵을 만들고 있었어요. 군고구마를 넣은 브레드였습니다. 달콤한 고구마와 부드러운 빵의 조화가 정말 좋았어요. 몇 달 동안 열심히 배운 덕분에 이제는 제법 그럴듯한 빵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도 제 실력을 인정해 주셨어요. 무엇보다 빵을 만들 때의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서유리를 만나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그동안 아버지와 상의해서 서유리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삼촌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요. 오후 3시 강남의 한 카페에서 서유리와 만났습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예뻤고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잘 먹고 있다는 게 얼굴에서 바로 보였습니다. 오빠, 서유리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제 품에 안기는 그 순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서유라, 오빠가 특별한 빵을 만들어 왔어. 저는 예쁘게 포장된 군고구마 브레드를 건네주었습니다. 서유리는 신기한 듯 포장을 뜯어보더니 한 입 베어 먹었어요. 달콤한 고구마 맛이 입안에 퍼지자 서유리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진짜 오빠 맞구나.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신기했어요. 아이들은 정말 순수한 직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유라, 오빠가 할 이야기가 있어.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유리는 궁금한 듯 저를 바라봤어요. 사실 오빠는 서유리 삼촌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유리는 빵을 먹다가 멈춰서 저를 바라봤어요. 놀란 것 같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삼촌? 응, 할아버지가 오빠 아버지야.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가족인 거지. 서유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냄새가 똑같았구나. 엄마랑 똑같은 냄새가 난다고 했잖아. 역시 아이는 어른보다 빨리 이해했습니다. 복잡한 설명보다는 마음으로 느끼는 게 더 정확했어요.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 서유리, 그리고 휠체어에 앉으신 이모까지. 이모는 아직 말씀을 못 하시지만 의식은 많이 돌아오셨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네. 아버지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유리는 제 옆에 앉아서 계속 웃고 있었어요. 식사 후에는 가족 사진을 찍기로 했습니다. 처음 찍는 가족 사진이었어요. 사진작가가 와서 정성스럽게 촬영해 주었습니다. 자, 모두 웃어주세요. 사진작가의 말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행복해서 나오는 미소였어요.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사진 속 모두의 얼굴에는 같은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행복과 평안,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는 미소였어요. 이모도 휠체어에 앉아 계시지만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며칠 후 완성된 사진을 받아봤을 때 정말 아름다웠어요. 한 장의 사진 안에 우리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진을 보며 지난 시간을 떠올려 봤습니다. 추운 겨울 지하철 출구에서 고구마를 구우며 절망했던 날들, 이모 병원비 때문에 울던 밤들, 그리고 운명처럼 나타난 서유리와 아버지. 모든 게 꿈 같았어요. 흙탕물 속에서 울던 소년이 결국 가족을 찾아 따뜻한 봄을 맞게 된 거였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제빵사가 되는 것은 여전하지만 그보다 더 큰 꿈이 있었습니다. 저처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었어요. 서진 장학재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아버지에게 말했을 때 그분은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내 어머니가 바라던 일이야. 봄바람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어요. 새로운 계절과 함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서유리는 매일 제가 만든 빵을 먹으며 행복해했고 이모는 조금씩 회복되고 계셨어요. 아버지와 저는 함께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것,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세상이 따뜻해 보였어요.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은 이야기,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사연 읽는 펭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